전 강의에서 우리가 스레드 생성하고 이제 스레드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하고 프로세스의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스레드 생성하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하는 방법, 또 하나는 러너블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구현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레드를 상속해서 하는 방법은 스레드 특성을 그대로 내려봤기 때문에 다시 스레드화를 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 생성이 가능하지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가지고 스레드를 만드는 방법은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을 당시에 이게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지 이게 스레드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레드화 시키는 방법으로 스레드를 다시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스타트 시킨다는 면에서 두 개가 조금 약간 다르지만 거의 유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이 스레드 상속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그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하는 방법 중에서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은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인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쓰는 방법을 많이 더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제 그것은 이 러너블 인터페이스라는 게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라서 그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간략하게 구현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방식이라서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건 한 번 상속받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받을 수가 없지만 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다중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이제 상속도 다중 구현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것보다 좀 더 유연성이 있고 융통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스레드에 대한 이제 스레드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을 때,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이렇게 실행되고 있을 때, 이게 두 개 이상이 이렇게 동시에 돌고 있을 때, 이 이제 멀티 스레드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공유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경우, 즉 우리가 여러 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돌고 있을 때 얘네들은 필연적으로 공유하는 정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쉐어드 데이터라고 그러는데 쉐어드 리소스라고도 하고, 이제 이런 공유 정보를 가지고 서로 간에 얘도 액세스하고 얘도 액세스하는 경우에 이 공유 정보를 잘못 액세스하는 경우에 잘못하면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정상적인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스레드 1과 스레드 2가 이 어떤 공유 데이터를 적절하게 순차적으로 서로 간에 잘 액세스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이 멀티 스레드가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도록 이 적절한 어떤 규칙을 따르면서 동작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정상적인 결과를 얻어내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기화 메소드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동기화 방법이 이제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실생활에서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이 화장실이 하나 있다고 그래 보세요. 화장실이 있고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할 때 이 화장실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다 이게 공유 자원이죠. 이 화장실은 하나 놓고 여러 사람이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은 한 사람이 화장실을 쓸 때 두 번째 사람이 모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상적인 일을 볼 수가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 하나가 화장실을 쓰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화장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화장실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규칙을 만들죠. 가장 쉬운 규칙이 이제 노크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노크를 해서 있느냐 없느냐를 체크해서 있으면 들어가지 않고 기다려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런 스레드가 두 개 이상 돌고 있을 때 서로 어떤 공유 자원을 액세스하면서 서로 돌고 있을 때
정상적으로 이걸 한 명이 이거를 액세스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사람은 다른 스레드는 이거를 액세스하지 않고 이 다른 스레드가 이 액세스를 마치고 끝나고 나올 때까지 얘는 기다려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호 배제라고 그래요. 즉 누군가가 그쪽을 거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그 공유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있으면 그 스레드가 공유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끝날 때까지 다른 스레드들은 그 공유 데이터에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전 개념인데 상호 배제. 그래서 이런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공유 자원을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반드시 이 상호 배제 원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화라는 건 그래서 이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스레드를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동시에 액세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한 명이 액세스하면 다른 한 명은 기다려주는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정상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순차화시키는 모든 방법을 우리가 동기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스레드가 공유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끝날 때까지 다른 스레드가 그 공유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규칙을 우리가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해요. 상호 배제.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경쟁적으로 공유 자료원을 액세스할 때는 뮤추얼 익스클루전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또 우리가 이런 예를 들면은 두 개의 스레드가 하나의 프린터를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스레드 A가 I love you forever라는 그 문장을 프린트하고 스레드 B는 자바는 좋은 것이야. 배워서 많이 알고 취직도 잘 되고 이걸 프린트한다고 했을 때 이걸 동시에 액세스하게 되면 두 문장이 뒤섞여서 나옵니다. I love 자바는 좋은 이런 식으로 뒤섞여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없지요. 정상적으로 되려면은 어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스레드 A가 프린트할 동안은 이 스레드 B는 스레드 A가 프린트를 끝날 때까지 스레드 B는 기다려야 됩니다. 즉 스레드 A가 이 공유자를 액세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레드 B는 그것을 액세스하지 않고 기다려줘야 되는 즉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그래서 두 개의 스레드가 순서를 지켜서 프린터에 쓰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가능해지죠. 이처럼 이런 그 공유 데이터나 공유 자원을 액세스하는 어떤 코드가 적힌 이런 영역, 소프트웨어 영역을 우리가 보통 그 크리티컬 섹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크리티컬 리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임계 영역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어떤 한 스레드가 임계 영역, 즉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하고 있는, 즉 액세스하고 있는 동안에는 즉 공유 자원을 액세스하고 있는 코드의 영역이죠. 그걸 액세스하고 있는 동안은 다른 스레드는 그 크리티컬 섹션에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걸 지켜줘야 되는 게 이제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그 공유 집계판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투표하는 상황을 집계한다고 해보세요. 이런 투표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두 군데에서 일어나는데 A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B라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지금 여기서 그 표를 이제 집계를 하죠.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이런 집계판에서 현재 뭐 어떤 안건에 대해서 뭐 찬성 몇 표, 반대 몇 표, 문제 50표 뭐 이렇게 있어서 찬성에 대해서 50표가 나왔다. 근데 이제 A 지역에서 찬성 보니까 10표가 나오고 B 지역에서 또 찬성이 10표가 나와서 A 지역의 정보와 B 지역의 정보를 가지고 집계판에 대고 갱신을 한다. 데이터를 갱신한다고 했을 때 A 쪽과 B 쪽을 동시에 액세스하면은 A가 볼 때 현재가 50표, B가 볼 때도 50표죠. 그래서 얘가 A 쪽에서 갱신을 하면 60표로 갱신을 합니다. B도 60표로 갱신을 해요. 왜냐하면 50표였기 때문에 동시에 액세스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60표라고 갱신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60표가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서도 찬성시 10표가 나오고 여기도 찬성 10표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표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게 이제 공유 데이터를 동시에 액세스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A라는 지역에서 공유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있는 동안, 즉 50을 60으로 만드는 동안 B 쪽에서는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B 쪽에서 갱신을 해서 60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가면 B는 60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70이라고 갱신을 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정상적인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유 전원을 액세스할 때는 반드시 이런 뮤추얼 익스클루전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스레드가 2개 이상의 공유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 2개가 동시에 액세스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스레드 간섭이라는데, 이런 스레드 간섭이라는 게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스레드가 공유 자원을 처리하면서 오류를 유발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레이스 컨디션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즉 이런 크리티컬 섹션을 액세스할 경우에는 레이스 컨디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즉 스레드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레이스 컨디션을 없애줘야 돼요.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뮤추얼 익스클루전 원칙을 지키면서 액세스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들자면 여기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카운터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얘 보면은 그 인크리먼트 하는 메소드와 디크리먼트 하는 메소드가 있고 프린트 카운트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그걸 잘 보면 인크리먼트는 value라는 요 값을, 이 필드를 증가하는 애고, 디크리먼트는 이걸 감소하는 메소드예요. 프린트는 요 value라는 값을 프린트하고. 자, 그래서 카운터라는 게 이제 이런 클래스인데, 자, 보면 이제 카운터 클래스를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value를 초기화 시켜주고, 인크리먼트라는 클래스는 뭐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프린트하는 놈은 프린트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는 건데, 얘를 가지고 이제 마이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이제 스레드를 만듭시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요 카운터로 마이 스레드에서 카운터 객체를 그 매개 변수로 받아서 요 쉐어드 카운트라는 참조 변수에다가 할당해 주면서 생성을 한다고 합시다. 해놓고 이제 이게 스레드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run이라는 메소드에다가 이제 그 스레드에서 실행해야 될 코드를 여기다 이제 작성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while 루프를 돌면서 i는 2만 번을 돌게 됐죠. 0부터 19,999까지 2만 번을 도는데, 그러면서 얘는 그 밸류 값을 인크리먼트 시키고 얘는 밸류 값을 디크리먼트 시키고, 그러면서 요 이제 2만 번 몇 번째에 대해서 40번의 배수가 되는 쪽만 될 때만 이게 i 모듈로 40 했으니까 40에 배수되는 횟수가 때마다 그 밸류 값을 프린트하는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프린트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매스 랜덤 곱하기 2 해가지고 잠시 쉬었 다음에 다시 i를 하나 증가시키면서 while 루프를 또 들어가요. 자, 이런 걸 돌릴 때 이제 메인 메소드에서 스레드 카운터 객체를 하나 생성해서 스레드 생성하면서 요 객체를 매개 변수로 넣어주죠. 요 매개 객체 생성할 때 요 카운터 객체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공유 카운트 쉐어드 카운터란 공유 카운터를 가르치는 참조 변수에다가 할당을 시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개의 스레드를 만들게 되면은 4개의 스레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th1, th2, th3, th4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면서 이 이제 메인 스레드 총 5개가 존재하겠죠. 그러면서 이 스레드 1은 그 인크리먼트와 디크리먼트를 똑같은 코드가 돌아가야 돼. 4개 스레드에서. 그러면서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2만 번 돌면서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하면서 그 횟수가 40배 배수가 될 때는 마다 한 번씩 찍어라. 그렇게 되면 총 그 40의 횟수가 될 때마다 말하자면 얼마를 찍어야 되냐면은 뭐 값을 얼마가 될지 몰라요. 값을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밸류라는 건 요게 이제 공유 객체이기 때문에 요 4개가 돌면서 공유하고 있는 게 요 카운터라는 객체예요. 그 쉐어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공유 필드는 밸류라는 값을 가지고 얘도 액세스하고 얘도 액세스하고 얘도 액세스하고 얘도 액세스하죠.
그러게 되면 얘가 액세스 할 동안은 나머지 세 개가 액세스 못하게 기다려줘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공유 지멋대로 액세스하게 돼요. 그러니까 현재 값이 얼마냐에 대해서 얘도 인크리먼트 시키고 얘도 인크리먼트 시켜도 실질적으로 값이 증가가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증가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막 동시에 액세스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값이 뒤죽박죽으로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이 동기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자바에서 지원해주는 게 요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입니다. 요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인데 요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는 한 스레드만이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게 실행돼야 하는 부분. 요게 이제 동기화 코드인데 요걸 우리가 아까 처럼 크리티컬 섹션, 크리티컬 리전이라고 그랬죠. 요 크리티컬 섹션을 표시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임계 영역을 표기하는 키워드고 요 부분을 동기화 시켜줘야 된다. 반드시 요 부분. 왜? 그 부분은 크리티컬 섹션이면서 공유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사용 가능한 부분은 하나의 메소드 전체를 동기화 블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메소드 내부의 일부 코드 블록을 동기화 블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편하게는 보통 이제 메소드 전체를 이제 시키는 게 이제 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그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 부분이 이쪽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실행하는 스레드는 이제 그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자바에서는 그걸 모니터라고 그러는데 모니터를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즉 뭐냐면 자바에서는 이 모니터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여러 개의 스레드가 공유 데이터 관장을 이 공유 데이터를 모니터라는 게 관장을 해요. 그래서 이 공유 자원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모니터한테 요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얘들이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럼 모니터에다 요청을 하면 요 중에 이제 어떤 게 제일 먼저 들어왔냐에 따라서 이 모니터 권한을 얘한테 주느냐 얘한테 주느냐를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한 명이 모니터한테 권한을 1인 받으면 나머지 세 개는 그 자동적으로 이 공유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를 소유해야만 모니터 권한을 가져야만 이걸 액세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소유한 스레드가 모니터를 내놓을 때까지 다른 스레드는 대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영 체제 같은 데서는 이런 모니터를 이제 쓰는 게 이제 최근에 그렇지만 과거의 모니터 사용 전에는 그 세마포라는 개념을 써요. 그 세마포를 얻으면은 이제 그 현재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할 권한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마포를 얻기 위해서 이 세마포를 항상 체킹을 해야 됩니다. 세마포를 보고 이게 내가 지금 그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스스로가 이제 판단해서 거기에 이제 쓸 수 있다라면 실행 들어가는 거고 그 대신에 다 세마포를 세팅해주고 들어가요. 다른 놈들은 그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이제 세마포라는 게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니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바는 이런 모니터 권한을 세마포를 쓸 수 있을 때 모니터 권한을 크리티컬 섹션을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의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어떻게 쓰느냐는 거는 아까 하나의 메소드에다 전체적으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붙이려면 이 메소드 전체가 동기화 블록이에요. 그때 어떤 스레드가 이 영역을 실행하고 있으면 다른 스레드는 이 영역을 실행 못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여기 마치고 끝날 때까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전체 하나의 메소드를 싱크로 동기화 블록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어떤 것 또 다른 방법은 execute라는 메소드의 요 영역을 동기화 블록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쓸 때 얘는 메소드 앞에다 리턴 타입 앞에다 붙여주면 되지만 얘는 그냥 메소드 내의 일부 블록이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쓰고 소괄을 열고 this라는 이제 레퍼런스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요 객체의 요 영역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 하면서 이제
소괄호에 this를 이제 그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 주면서 이제 중괄호를 쳐주면은 요 영역이 동기화 블록으로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럼 귀찮다 해서 요 보이도 앞에다 그냥 전체다가 싱크로나이저도 써놔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될 경우는 이 다른 코드들을 실행하는 것들도 동기화 블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크리티컬 섹션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전체를 실행할 때까지 다른 스레드들이 엑스큐터를 실행 못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지연이 더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은 동시에 실행할 수 있고 다만 요 영역만 어떤 한 스레드가 실행하면 다른 스레드는 이 영역을 실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려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메소드 전체를 싱크로나이즈 시켜주는 게 편리합니다. 편리하기는. 자, 그래서 이 동기 싱크로나이즈 키워드를 사용하는 메소드, 아까 이제 그 카운터라는 공유 객체에서 이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프린트가 주는 이 세 개의 메소드가 다 이 공유 자원, 밸류를 공유하고 있죠. 이 모든 스레드가 그 카운터 객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요 밸류도 다 요 스레드가 다 공유하고 있는 거죠. 네 개의 스레드가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각각의 메소드에다가 대고 다 동기화를 표시 키워드를 사용해서 동기화 블록으로 지정해주면 어떤 한 스레드가 인크리먼트를 실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스레드는 인크리먼트 메소드는 실행을 못해요. 다만 디크리먼트나 프린트 카운터는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크리먼트를 누가 실행하면은 디크리먼트나 프린트 카운터가 동시에 실행돼도 인크리먼트와 인크리먼트 즉 두 개 이상의 인크리먼트는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인크리먼트나 디크리먼트나 프린트 카운터는 이 스레드 중에서 어느 하나만 실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인크리먼트를 실행하면 다른 거는 인크리먼트는 절대 실행 못하고 디크리먼트나 혹은 프린트나 이걸 실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스레드가 인크리먼트 실행하고 어느 스레드가 디크리먼트 실행하고 어떤 스레드가 프린트를 실행하고 있으면 이 스레드는 아무것도 실행할 수 없죠.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 프린트. 그러니까 얘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기화 블록을 만들어주면 그 이제 결과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값이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뭐가 0부터 이제 19,999 횟수 해서 40의 모듈로가 되는 때마다 값을 찍으라니까 어떤 놈은 인크리먼트 시키고 어떤 놈은 디크리먼트 시키고 어떤 놈은 프린트하고 이제 이런 게 뒤죽박죽 일어나면서 값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아까 얘기한 그 집계판 그거를 이제 코딩으로 한번 그 표를 업데이트하는 그걸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메인 요게 이제 메인 쪽이니까 이건 낮 최후로 보고 우리가 이제 그 워커 스레드라고 해서 얘가 이제 스레드 어떤 걸 스레드화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보는 건데 결국 우리가 집계하는 걸 스레드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집계하는 거를 이제 여기 런이라는 메소드에다 집어넣겠죠. 그래서 이제 워커 스레드를 생성할 때 워커 스레드 이름과 스레드한테 넘겨줄 공유 객체를 집어넣어 주면서 그 생성자에서 생성 코드는 그 트레드 그 상위 클래스 상속받는 상위 클래스의 생성자를 그대로 써야겠다 하면서 이 이름을 넘겨주고 그다음에 그 요 오브젝트 공유 객체에다가 요 매개 변수를 받은 공유 객체를 넣어주고 그러면서 런이라는 메소드는 이제 그 스레드에서 실행해야 할 코드는 이거죠. 얘는 그냥 add를 콜하는 거예요. 10번 add를 하죠. while 돌면서 그 공유 객체 add라는 메소드를 10번 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두면은 자 근데 이제 add라는 메소드가 보면은 무슨 짓을 하냐면 요 sync 오브젝트 s 오브젝트죠. 요 sync 오브젝트가 이제 에서 add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요 sync 오브젝트에 이제 ad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죠. 요 add라는 메소드에 보면은 synchronized 키워드가 붙어 있죠. 얘는 이제 sum이라는 이제 공유 변수를 가지고 이 스레드를 이제 몇 개 생성할지 모르지만 이 두 개를 생성하죠. 워커 스레드에서 두 개를 생성하면서 이름은 원어 주고 그 싱크 오브젝트 집어넣어 주고 그다음 효수 주고 싱크 오브젝트 집어넣어 주고 그래서 그 싱크 오브젝트라는 요거죠. 요게 이제 공유 객체죠. 공유 객체를 여기서 생성해서 넘겨주는 거죠.
근데 공유 객체가 add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싫으면은 요 add라는 메소드를 여기다 그냥 구현하면 됩니다. 구현하면서 싱크로나이즈드를 써주면 돼요. 그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을 싱크로나이즈드 가로 열고 디스 해가지고 싱크로나이즈드를 시켜주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add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를 싱크로나이즈드 시켜준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n은 썸에다 집어넣어주고 n은 썸 그 n 플러스 10 하면, 그리고 thread하고 current thread하고 yield하고 이걸 실어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요 synchronized 키워드에서 붙은 요 블록이 끝나고 나면 난 이제 쉰이 끝나니 그다음 다른 놈한테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다른 애가 해라, 나는 쉬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얘가 뭘 하냐면은 썸을 제로 놓고 제일 처음에 n은 n 플러스 n에는 썸이 들어가니까 썸은 썸 플러스 10이게 10씩 더해가는 10, 이제 한 번에 10표씩 이제 갱신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두 개의 스레드가 돌고 있죠. 두 개가 스레드가 th1, th2가 들으면서 여기서 add라는 메소드가 동시에 돌면서 여기 동기화 블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add 집계하고 있는 동안 얘는 실행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얘도 10씩 10번을 돌아가니까 총 100이 나올 거고, 그 n이라는 값이 썸을 나중에 또 n으로 놓으니까 썸이 100으로 나올 거고, 얘도 10씩 100 하니까 10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도 10번씩 더하면 이 썸이라는 거를 얘 두 개를 공유를 하고 있죠. 그럼 얘도 10번씩 요 썸에다 10씩 10번을 더하고 얘도 썸에다 10씩 10번을 더하니까 얘도 100, 얘도 100을 나오게 해야 되니까 총 두 개가 끝나고 나면 200이 나와야 됩니다. 합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요 동기화 블록을 집어넣어주면 제대로 동작을 해서 이렇게 20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20번 돌겠죠. 그래서 20번 돌면서 10씩 더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로 200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얘기예요. 즉 이 싱크로나이즈드 요 add 요 메소드를 호출할 때 한 명이 여길 들어가면은, 한 명이 여길 실행 중에 있으면 다른 그 워커 스레드는 얘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려줘야 된다라는 개념이죠. 근데 여기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이거를 빼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동시에 들어가니까 50이라는 걸 가지고 만약 돼 있었는데 얘도 들어가서 50에서 60 나오고 얘도 60 나와가지고 200보다 항상 작게 나옵니다. 더 크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최대 정상적으로 200이기 때문에 50을 가지고 얘도 10도 해주고 얘도 10도 해주면 70이라 해지만 50이라는 걸 동시에 갖고 와서 얘도 60 만들고 얘도 60 만들어서 60으로 해서 들어가니까 200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제대로 가다 보면 이제 원호 30 표수 이 같은 30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가 결국은 두 개가 동시에 액세스 들어가서 그 스레드 간섭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돌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것도 또 그렇게 된 거죠. 요것도 그렇게 된 거죠. 요것도 그렇게 된 거죠. 요거 5번 일어났으니까 20이 증가해야 될 텐데 10밖에 안 돼가지고 결국은 150밖에 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기화가 제대로, 즉 뮤추얼 익스클루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공유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쪽에 대해서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